저는 책익공진의 김봉진입니다. 책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. 반가워요. 첫 번째가 많이 사라.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하면 많이 주문해야 되잖아요. 책도 많이 보려면 많이 사야 돼요.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. 그 책을 많이 살 형편이 좀 어려우면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빌리셔도 돼요. 일단 많이 사거나 많이 빌려야지만 그 다음에 많이 읽을 수 있어요. 두 번째가 일단 많이 샀는데 많이 사다 보면은 못 읽는 책들이 많이 생겨요. 그럴 때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. 세 번째로는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해서 텍스트에 빠지게 돼요. 그러니까 글자 자체를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숙하게 다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, 책은 저자가 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저자가 쓴 생각을 읽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저자가 책을 쓸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 가지 표현 수단 중에 책을 통해서, 출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책을 만든 거지 책 자체를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자의 생각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파악해서 잘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.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저자의 생각은 책 안에도 담겨 있긴 하지만 책 밖에도 있어요. 유튜브 동영상에도 있고요, 이런 책익지라 같은 영상에도 담길 수도 있고요, 다른 사람의 만화에도 담길 수도 있고요, 다른 사람의 서평에 담길 수도 있고요.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그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구나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책을 읽으면 잘 살 수 있냐, 사람들은 왜 그렇게 책을 읽을까에 대한 건데요. 책을 읽으면 잘 살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.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, 아니면 성공할 수 있을까,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. 사실은 책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은 책 읽는 사람들이 모두가 성공하겠죠.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신의 선택, 운이라는 게 작용이 되거든요. 하지만 그거를 꾸준하게 연습을 했던 사람들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책 읽기도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. 내가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만들어지는 건데, 책을 읽게 되면은 생각의 근육이 좀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작은 결정들, 아니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할 때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만 쌓이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, 원래 받았던 운명보다는, 가지고 있었던 운명보다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책을 읽으면은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. 근데 기수가 좀 꼬여가지고 병장 때까지 내무반에서 막내였어요. 군대에서 고참들이 하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많이 거니까 그때 우연히 두꺼운 책을 펼쳐서 읽었는데 고참들이 말을 안 걸더라고요. 두꺼운 책에 약간 아우라 같은 게 있었나 봐요. 그래서 뭐 제3의 물결이라던가 뭐 강대국의 흥망, 이런 책들, 그냥 두꺼운 책 한번 사업을 하다가 망한 적이 있어요.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잘할 수 있을까에서 좀 연구하다 보니까 좋은 습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런 게 이제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거, 두 번째가 책 보는 거,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책 보는 거를 좀 그때부터 훈련하고 시작했죠. 그게 2008년도 일이니까 10년 전쯤 일이고요.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지루했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책 읽는 방법에 관련된 책들을 먼저 사서 보면서 나름 좀 체계적으로 좀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 책에도 이제 과시적 독서가 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서 가장 단점이 약간 지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림만 그리고 창의적인 일들만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지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꾸준하게 책을 올리면서 읽기 시작했는데,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책 많이 읽는구나 라고 다독가 김봉진 이런 것들도 별명도 생기게 되고, 또 출판사에서도 신간이 나오면 보내주기도 하고 추천사도 써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한 10년 정도 되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좀 있어 보이려고 책을 읽었는데 지금은 좀 정말 있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시작하게 됐어요. 책 읽는 시간이 사실은 다들 바쁘다고 하는데 좀 훈련을 하고 나면은 책을 안 읽으면 뭔가 어색해지기도 해요.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한 10일 정도 30분씩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몸이 찌뿌둥하고 어색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는 책 읽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분 정도 12일을 반드시 한번 해보라고 해요. 책 읽는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거든요. 책 읽는 거를 옛날에는 어렸을 때 저도 좀 잘못 배웠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한 번 읽으면 30분에서 1시간을 읽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. 근데
책은 5분씩 읽어도 되고 10분씩 읽어도 돼요. 짧게 읽어도 돼요. 그래서 지하철에서 읽어도 되고요. 친구랑 약속했는데 친구가 좀 늦게 온다 라던가, 뭐 비행기 탈 때, 비행기 타고 이제 출장 가는 때는 책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. 아예 그 시간에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책만 볼 수 있으니까. 제가 일단은 책을 읽어야겠다는 습관을 들였을 때 큰애가 좀 애기였을 때였거든요. 4, 5살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저부터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읽기 시작했는데,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TV를 버렸어요. 그 당시에 TV를 버리고 거실을 다 책장으로 꾸몄어요. 이렇게 해서 책과 좀 가볍게 좀 친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두고 했었던 게 아이도 좀 자연스럽게 책하고 친해지지 않았나? 그런 생각을 하죠. 중간중간 어디까지 서로 읽었는지 경쟁도 하고, 책을 안 읽으면서 책을 보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이한테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. 그냥 책값이 비용이라고만 간주를 하면 사실은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. 3, 4천만 원 정도가 이상이 한 달에 나가니까. 예, 그런데 그게 또 구성원들이 계속 자기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욕구, 교육에 대한 어떤 욕구로 본다라고 하면은 꽤 괜찮은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1년 정도로 봤더니 한 달에 한 인당 한 12만 원 정도가 한 달에 쓰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적지는 않은 금액이에요. 평균이니까. 적게 쓰는 사람들은 안 쓰기도 하고, 많이 쓰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쓰기도 하고,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독서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올릴 수는 없고, 중간중간에 독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사면서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오신 구성원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. 이전 직장보다. 그리고 제가 봐도 아마 이 정도 읽는 회사는 찾긴 힘들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사니까. 네, 일단 많이 사니까요. 제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부분은 책에 대한 엄숙주의예요. 네, 책에 대해서 두려움, 죄책감 이런 것들을 떨궈냈으면 좋겠다,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.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면서 책에 대해서 너무 많은 프레셔를 받는 것 같아요. 이런 책들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끝까지 다 읽어야 되고, 부모님이 선생님이 막 읽으라고 해서 읽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책 읽기가 싫어지죠. 그런 것들도 있고, 또 그때 배웠던 독서법들이 사실은 책에 대해서 엄숙주의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. 책은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,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,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저는 좀 그런 것들 좀 가볍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에서